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긴 공포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 함께 떠난 산장 여행에서 겪은 기묘하고도 무서운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산장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산장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로 인터넷에서는 유명한 괴담의 배경지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기로 계획하며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난 친구 민수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한 방에서 잤기 때문에 밖을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밤, 이번에는 지연이 이상한 꿈을 꿨다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산장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복도를 반복해서 걷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다다르면 언제나 같은 낡은 문이 보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끔찍한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아 두려워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안 곳곳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슬슬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근처의 마을로 내려가 주민들에게 산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 한 분이 그곳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그곳은 마을의 유지였던 한 가문의 저택이었는데 어느 날 의문의 화재가 발생하여 그 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은 이후로 산장이 저주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산장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소름이 돋아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최대한 빨리 잠들기로 하였으나 이상하게도 모두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장 곳곳에서 기이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벽에서는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2층 계단에서는 누군가 오르내리는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곳에 모여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우리는 짐을 꾸려 서둘러 산장을 떠났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설렜던 마음이 떠날 때는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심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다시는 그 산장을 찾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여행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날 때마다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악몽이었는지를 떠올리며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산장에 얽힌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산장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그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조심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곤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길게 작성한 허구의 이야기임을 미리 밝힙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1970년대에 지어졌으며 당시에는 지역의 어린이들이 모두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마침내 학교는 폐교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로 남게 되었죠. 이 마을에 사는 한 청년, 준호는 폐교가 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항상 밤에는 절대 그 학교 근처에 가지 마라 고 경고했지만 준호는 그 이유에 대해선 자세히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모험심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왕년의 학교에 대한 전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죠. 그 중엔 밤이면 학교 창문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와 학교 종소리가 밤 한가운데 울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술 기운의 용기를 얻은 준호는 친구들에게 폐교에 한밤중에 가보자는 제안을 했고 결국 4명의 친구들이 이 모험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깜깜한 밤,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을 의지하며 친구들은 폐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생각보다 더 으스스해 보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운동장, 녹슨 놀이기구, 금이 간 건물벽은 한때 어린아이들로 가득 찼던 장소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학교 건물에 들어서자 친구들은 각자의 손전등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벽에는 낡은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교실 안에는 부서진 책상과 의자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각 교실을 차례로 둘러보다가 문득 2층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야, 여기 좀 이상하지 않냐? 준호가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갑자기 2층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한 친구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 끝에 교실 문이 서서히 열리는 소리만 들려왔을 뿐이죠.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친구들은 그 교실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문을 확 열어젖혔고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문을 꽉 닫았습니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 잠시 후퇴했지만 곧바로 다시 교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교실 안에는 오래된 칠판과 책장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어딘가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의 등 뒤에서 땡하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급히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길게 느껴졌지만 다행히 별다른 이상 없이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친구들은 다신 폐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경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준호는 가끔씩 그날의 종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리는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그 종소리가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았죠. 이후로도 마을 어르신들의 경고는 여전했습니다. 밤에는 절대 그 학교 근처에 가지 마라. 준호와 그의 친구들은 그 경고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경험은 그들에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면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다. 학교는 시골에 위치한 만큼 주변이 굉장히 한적했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학교 주변은 울창한 숲과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낮에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학교에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나고 한겨울이 되자 해가 짧아지면서 오후 5시만 되어도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어느 날 퇴근 준비를 하던 나는 우연히 동료 교사인 선배에게 이곳 학교에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 공동묘지 말이야. 옛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많았었대. 밤이 되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묘지를 돌아다닌다는 거야. 나와 함께 있던 다른 동료들은 그 이야기에 코웃음을 쳤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서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학교를 나서기 전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쌓여 늦게까지 남아있게 되었다. 캠퍼스에 나 혼자 남게 되었고 복도는 적막했다. 일을 모두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려는 순간 학교 반대편 창밖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공동묘지 쪽에서 난 것이 분명했고 본능적으로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러나 동시에 기분 나쁜 예감이 들기도 했다.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불빛이 반짝이는 쪽으로 향했다. 학교 뒷문을 나선 나는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간신히 이겨내며 불빛이 보였던 묘지로 천천히 다가갔다. 눈이 내린 덕분에 길은 미끄러웠고 발걸음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묘지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린가 했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누군가 가느다랗게 웃는 소리로 변해갔다. 나는 그 소리가 불길에 뒤돌아가려 했지만 묘지 중앙쯤에서 무엇인가가 보였다. 등짐에 긴 머리카락이 늘어진 하얀 옷차림의 여성이 묘비에 기대어 앉아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작은 불빛이 그녀의 옆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내 심장은 광분했고 걸음을 되돌리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시면처럼 깊고 검었고 아랑곳없다는 표정이었다. 순간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고 나는 본능적으로 뒤돌아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온 힘을 다해 학교로 돌아온 나는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는데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내 모습에 정신이 차가졌다. 다신 그 공동묘지 근처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학교를 떠났다. 긴 시간이 흘러 다른 곳으로 이직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든 친구들 사이의 오간의 소문이든 나는 실감이 나지 않는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내 머릿속에는 항상 그 하얀 여자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냥 헛것을 봤다고 하지만 그 경험은 내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다.